선풍기 틀고 문 닫고 자면 죽는다? 이 말,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이거 진짜일까요? 바로 이렇게 오랫동안, 특히 좀 어르신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진 건강 정보들, 생활 정보들의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치 OX 퀴즈 풀듯이 어떤 게 근거가 있고 또 어떤 게 오해인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요, 전자레인지인데요. 이거 돌릴 때 혹시 저처럼 멀찍이 떨어져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애기들 있으면 좀 멀리 가 있으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 뭐 이런 걱정 때문일 텐데요. 저도 사실 좀 찜찜해서요. 작동 중에는 근처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건 좀 과한 걱정이더라고요. 그 전자레인지 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촘촘한 금속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모기장처럼 생겼는데요. 전자파를 막아주고 또 안전 센서가 있어서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바로 작동을 멈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강한 전자파를 사용하지만 문만 제대로 닫으면 밖으로 거의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되기 때문에 TV나 와이파이 공유기 이런 것보다 우리 몸에 닿는 전자파는 훨씬 적습니다. 만약에 전자레인지 전자파가 정말 위험했다면 TV도 못 보고 라디오도 못 듣고 형광등도 꺼야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사용하면서 그 어떤 이상도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기장은 공기는 통과시키지만 모기는 막죠. 전자레인지 철망도 전자파는 막고 열기나 공기는 통과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럼 아주 오래된 전자레인지는 안전할까요? 젊은 사람도 한 번 사면 잘 안 바꾸는 가전이기도 한데요. 혹시 문이 잘 안 닫히거나 패킹 고무, 경첩이 찢어졌거나 음식물 찌꺼기, 녹이 쓸어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면 극소량의 전자파가 새어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자레인지 문이 흔들리거나 안 닫히면 청소하거나 점검해보고 너무 오래된 제품은 교체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이번엔 비싼 돈 주고 사신 분도 계실 거라서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스티커 하나로 전자파를 차단해준다는 광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역시 X입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모든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작은 스티커 하나로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티커가 정말 전자파를 막는다면 스티커 붙인 자리만 전파가 안 통하고 통화도 안 돼야 맞겠죠. 그런데 통화 잘 됩니다. 인터넷도 잘 되죠. 이 말은 즉 스티커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스티커는 전자파를 줄인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전자파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봤는데요. 전자파 걱정 좀 덜어도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몸에 좋은 줄 알고 썼던 건강용품들에 대한 진실도 알아볼까요? 이거 차고만 있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진대. 이거 발바닥에 붙이고 자면 독소가 쫙 빠진대. 이런 말, 가족이나 지인, TV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는 건 팔찌가 아니라 강력한 펌프질을 하는 심장이거든요. 그리고 몸속 노폐물이나 독소를 걸러내는 건 간이나 심장 등 어쨌든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서 자동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팔찌 하나를 찬다고 혈관이 넓어지거나 피가 빨리 흐르지는 않아요. 만약 팔찌만으로 혈액이 움직인다면 팔찌 쪽으로 혈액이 다 모일 테니까 전신에 팔찌를 붙이거나 계속 온몸으로 돌아다니게 해야겠죠? 이런 제품들은 눈에 안 보이는 작용을 내세워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건강해질 거라는 희망을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게르마늄, 음이온, 광파, 자기장. 말은 어려운데 실제 효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심리적으로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건강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진짜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은 가벼운 운동, 따뜻한 물 마시기, 스트레칭입니다. 피곤할 땐 이거 붙이고 자. 발바닥으로 몸속 독소가 다 빠져나온대.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몸속 독소는 발바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간과 신장이 독소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발바닥은 배출기관이 아니죠. 근데 붙였더니 색이 변했다고요? 그건 땀이나 패치 안의 성분이 공기랑 만나면서 색이 변하는 거예요. 즉, 화학 반응이지 독소 배출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정말 독소라면 패치 붙인 자리에 피부 염증이 생기거나 발바닥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네요. 저도 참 많이 붙였는데 안타깝네요. 붙이기만 해도, 차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은 왠지 믿고 싶지만 정작 의학적,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유사과학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음식들에 대한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MSG는 몸에 안 좋다더라. 화학조미료라서 먹으면 안 돼. 예전에는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만 드세요 하는 섭취 제한 기준도 있었습니다. 어떤 미국 의사가 중국 음식을 먹고 머리가 아팠다는 얘기로 시작되었던 오해였는데요. 7, 80년대 실험 결과도 아닌 그저 추측이었지만 정말 빠르게 퍼진 소문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미국 식약청, 세계보건기구, 유럽식품안전청 등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MSG를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MSG는 다시마, 토마토, 치즈 같은 식품에도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성분이고 우리가 즐기는 감칠맛의 핵심이에요. 저는 오히려 요즘은 옛날 라면 맛이 그리워서 조금씩 더 넣어서 먹기도 해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 이 말 굉장히 익숙하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X입니다. 사과는 언제 먹어도 몸에 좋은 과일인데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사과에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너무 늦게 많이 먹으면 좀 속이 약하신 분들은 더부룩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밤에 먹는 사과는 진짜 독이다 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사과는 적당히만 먹으면 시간 상관없이 좋은 과일이고요. 오히려 야식 먹는 게 더 독인 거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 하나같이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였고 믿고 싶어질 만큼 익숙하고 정겨운 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문을 닫고 선풍기 바람 쐬다가 잠들면 혹시나 잘못될까 걱정돼서 살짝 문을 열어두시던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정겨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과학은 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 진실이라고 계속 회자되는 걸까요? 유사과학은요, 안 해도 될 걱정을 더 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사게 만들고 정작 중요한 건강 습관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일까? 한 번 더 질문해보고 따져보는 태도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검증된 과학이 기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영상은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가 한 번쯤 들어보셨던 말들을 과학 선생님처럼 조목조목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난 몰랐는데, 괜히 이런 거 믿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 정확한 정보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단톡방에도 한번 공유해주세요. MSG 먹어도 괜찮대. 전자레인지 앞에 서 있어도 안 위험하대요. 이렇게요. 현명한 이웃집은 앞으로도 가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른 정보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